2월 1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3,180만원, 약 3,200만원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불과 하루 만에 끝내버렸어요. 자, 그동안의 기간 조정을 끝내버리고 다시 한번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제가 계속 언급드렸죠? 월봉 기준으로 한번 달리면 계속 달려나간다. 제가 2019년도를 분명히 언급을 드렸죠? 큰 대폭락 이후에 4분의 1 토막 박살난 이후에 나오는 기술적 강한 반등 국면이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입을 하여라. 그리고 정말 큰 대세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 반등 국면의 강한 상승 국면이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겁니다. 언제? 경제 대폭락 속에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코인을 싸게 담을 수 있는 시간을 줄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우리는 그 기간을 대비해야 되고요. 그때는 정말 코인에 대한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CBDC에 대한 이 인프라가 깔려 나가는 겁니다. 통화 정책을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제로 금리를 넘어서 다시 한번 정부 부채, 재정 정책이 과다하게 커지게 되죠.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2025년 기준점이라 그랬죠?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 전량 해지와 유로화의 CBDC 전면 도입과 ISO 2002의 실행과 맞물려지는 갖가지 시스템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국면은 월봉으로 보면 한눈에 보여요. 자, 한눈에 보이죠? 자, 1월, 그죠? 자, 2월입니다. 아직 안 끝났죠? 양봉. 3월, 4월, 5월. 자, 여기는 밀려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이죠? 2번 라인. 자, 1번 라인 돌파했습니다. 자, 한번 정확하게 제가 선으로 체킹을 해드릴게요. 이왕 본 김에 선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번 라인 돌파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완벽하게 돌파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돌파 중이에요. 자, 2번 라인, 3번 라인, 자, 2번 라인 5,700까지는 갑니다. 확률이 무척 높고요. 이것도 돌파 확률이 높아요. 자, 그 기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려나가는 기준점에 있고요. 제가 과거에 언급을 드렸죠. 2,600을 찍고 300만원 중반대까지 밀리고 나서 연준에 2018년, 19년 강한 긴축이 끝나고 그 다음 300만원대 중반 찍고 1,600만원 그 근방까지 강하게 달려나갔던 그때와 유사하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코인의 세계가 디지털 물질의 세계가 우리 곁으로 점점 다가와 가고 있다. 종이에 대한 시대가 자, 종이화폐에 대한 시대가 끝나간다. 그 부분이 다른 국면이겠죠. 시가총액이 고작 1조 달러이지만 100배를 넘어서 200배를 넘어서 300배를 넘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있는 게 그때와는 다른 국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때예요. 이때. 요 국면입니다. 요렇게 갈 겁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파급이 셀 수도 있어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두 가지 모멘텀과 매크로를 같이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도 시계초를 돌려보면 바로 이때입니다. 그죠? 똑같아요. 지금과 똑같은 국면. 자, 그러면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보았죠? 다시 한번 보시죠. 정리해 보면 이때와 이때는 같은 국면이다. 폭락, 대폭락, 그리고 연준의 긴축 종료 사이클. 지금의 연준의 긴축 종료 사이클. 그쵸? 자, 대충 그림이 그려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시세 브리핑에 암호화폐 시장 탐욕 국면 진입, 비트코인 9%, 이더리움 7% 상승. 지금이 탐욕 국면일까요? 아직은 들어오지 마 라고 제 눈에는 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급등 나올 때 매집하는 게 아닙니다. 떨어질 때 매집하라. 남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때. 좀 이해 가시죠, 이제? 남들이 다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어야 1% 안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마이클 로버그러츠가 3월 내 비트코인 3만 달러 회복 가능하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비트코인 단숨에 2만 4천 달러 선 돌파하였다. 왜? 왜기는요. 기관들이 매집했고요. 기술적 반등 국면에 있고 폭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상승이죠. 그쵸? 그리고 올려놔야 되겠죠. 뭐 쇼커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속에서는. 그러나 대세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상승 나오고 경기에 대한 폭락을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됩니다. 유럽 은행들
비트코인 보유 한도 적용 당장 시작해야. 유럽 중앙은행.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보유에 관한 바젤 위원회의 글로벌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유럽 은행들의 비트코인 보유 한도 적용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ECB가 밝혔다. 자, 내용은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 기준은 유럽 연합으로 이전될 때까지 아직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기준을 준수하고 그들의 사업 및 자본 계획에 이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는 최근 비트코인과 같은 담보로 뒷받침되지 않은 디지털 자산의 1250%에 가능한 최고 위험 가중치 부과를 제안했다. 이는 은행들이 암호화폐 보유액과 동등한 액수의 자본을 발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은행들의 암호화폐 보유 한도는 티어 1로 알려진 핵심 자본의 1%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는 제안하였다. 자,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는 바로 BIS. 그쵸? 얘네가 기준을, 회계 기준과 자산 기준을 마련해 놓습니다. 그래서 속도로서 방향성으로 제도권으로 진입해 온다는 거죠. 은행들이 결국 이 시장에 전통 금융권이 들어올 그런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 놓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언급드리면요, BIS에서 8%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은행은 돈 장사를 하잖아요. 돈을 꺼주면, 자, 정상, 유주의, 그리고 고정, 회수 우문, 추정 손실 5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띄면, 자, 너무 많이 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장사를 하면 안 되겠죠. 8%라는 기준을 마련해 놨어요. 이게 또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 바젤 1, 2, 3와 결코 무관하지 않고요. 이 시스템이 가상자산으로 도입됩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고요. 기득권, 바로 BIS, 중앙은행들의 모임이죠. 최정점 심장부에 있다는 겁니다. 민간은행들의 집합체인 중앙은행.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여전히 저평가. 올해 비트코인 매집 최저기이다. 자, 맞는 말이죠. 여전히 저평가. 올해 매입 최저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다가오는 경기 폭락도 과연 최저기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자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최저기. 여기서 부동산을 매입할 것이냐, 주식을 매입할 것이냐, 채권을 매입할 것이냐, 코인을 매입할 것이냐. 1번, 2번, 3번, 4번.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스템에다 투자할. 투자는 미래에 투자하는 겁니다. 현재에 투자하면 바보죠. 지나간 과거가 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통찰력. 그 통찰력은 끊임없는 정보를 수집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독서와 사색의 시간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꾸준히 키웠을 때 다가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 남들이 예스할 때 노할 수 있고 노할 수 있을 때 예스할 수 있고 고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바로 있는 미래의 예측 능력. 텐센트 추월한 비트코인 세계 자산 시총 14위, 이더리움은 55위이다. 자, 비트코인이 텐센트를 제꼈어요. 메타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미국의 보험사. 망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으로 그동안 굉장히 건실했었죠. 메타, 성장 섹터, 페이스북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보다 작아요. 자, 이제 응애하고 시작했다. 어떻게 여기 주식시장에 있는, 여기 등재되어 있는 14위가 말이 됩니까? 다음 자산의 중심인데. 그쵸? 전 세계 주식시장을 통칭해서 이것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채권 시장과 비교해서 이것과 비교를 해야 되고 전 세계 부동산 시장과 비교해서 이것과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감이 오시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를. 람보르기니에서 새 NFT 콜렉션을 출시하였습니다. NFT 마켓플레이스는 베베를 통해서 우락한 STO 모델에 적용이 되게 되죠. 자, 지금은 명품 그리고 슈퍼카를 통해서 현재 시스템이 초기 국면이지만 이 NFT 시장 또한 그 확장성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엑셀런시 20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이 부분 있죠? BIS. 자, 자기 자본 비율과 함께 확장해내는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은행들의 새로운 젖줄이죠.
은행들이 지금 가상자산을 보유하려고 하면 얼마까지 보유해야 되냐. 자, 그리고 람보르기니를 통해서 NFT 확장의 초기 국면이다. 고작 지금은 명품에 대한, 그리고 또한 슈퍼카 일부 한정되어 있죠. 예술품, 수제품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 그쵸? 그림. 그러나 얘는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폭발적인 성장을 넘어서 새로운 시장판이 짜여지는 겁니다. XRP ledger는 뭐죠? 바로 CBDC. 얘 또한 새로운 판의 중심 심장이죠. NFT, CBDC,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넥스, AMM 자동화 마켓 메이커. 자,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새로운 규격과 판때기의 시장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부다비에서 웹3 스타트업에 20억 달러 투입한다. 우리 돈으로 조 단위가 넘어가는 돈이죠. 사실 조 단위를 넘어서 천문학적인 자금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죠. 에너지의 파동이 일로 오기 때문에. 준미금 증명 의무화 등 미국 암호화폐 법안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에 대한 그 시그널이 저는 감지되는 연장선에 보고 있어요. 미 의회 암호화폐 법안 잇따라 추진, 미디어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미국 전문 변호사 제시 에인즈가 리플을 싫어하는 사람들 리플 응원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 SEC와 연관된 많은 암호화폐 기업의 운명이 리플의 방어 여부에 달려있다.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흔들림이 있겠죠. 증권과 상품. 그러나 결국 이 시장에 대한 소송은 지나가고 이 시장에 대한 명확성과 시장 규모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은 이미 그들이 정해놓았습니다. 시기만 정하는 거예요. 리플과 SEC 재판 결과가 XRP와 시장에 미칠 영향.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죠. 그 규격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자,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를 보고 마칠게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선 핵심이었다. 자, 고점 대비 4분의 1 막 폭락 나오고 FTX로 밀어놓고 얘만 혼자 반등을 못했죠. 증시가 반등 나올 때,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최근에 강하게 나오고 있었다. 한번 달리면 2019년도와 비슷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두세 가지의 모멘텀이 더해지고 실물 경제에 도입되는 시그널이 다가온다. 이제 시가총액은 고작 비트와 이더를 포함한 전 세계 가상자산은 1조 달러이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초기 투자자이자 1번 타자의 점을 명심하시고요. 다가오는 경기 폭락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국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장기 동행해야 되는 분명한 기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